개장하고 9시 35분 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수출 해외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국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연간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라고 해요. 빈과주 그리고 더 이렇게 확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짜봐야 할까요? 빈과주 보면은 그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이스크림이 한 요만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한 요만하지 않았나? 맞아요. 너무 조그매졌어요. 거의 뭐 한입거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빈과류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나쁘지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대피할 섹터들을 많이 찾고들 계시잖아요. 네. 관세로 인해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의약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아직 이에 따라서 좀 명확한 이런 답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서한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서한 받고 협상을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럴 때 좀 회피 섹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전부 다 관세 서한이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충격과 이런 변동성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도피해야 될 섹터는 어딜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물류주들을 봤었죠. 네. LNG 그리고 물류주들을 봤어요. 뭐 식품 수입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관세는 관세지만 가격이 올라갈지언정 우리가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필수 소비재. 네. 그렇죠. 빈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식품 필수 소비재입니다. 물론 계절성까지 같이 붙어있는 필수 소비재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품주들 내지는 이런 필수 소비재들 관련주들이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주라고 했었을 때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식품주 대장은 여기죠. 삼양입니다. 삼양이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불닭볶음면. 네, 절대 안 먹습니다. 이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 지수 영향도와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함께 밀렸습니다만 오늘장 기준으로 1.8% 버티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 변동성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식품주의 랠리는 수출입까지 다 따져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계속 간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빈거래 보고 갈게요. 빈거래입니다. 빈그래요. 빈거래 현재 6%가량 상승분 중입니다. 지난 고가 94,000원 구간 충분하게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는 점. 최근 특히나 이런 빈거래나 아니면 이 음식료, 식품 쪽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번 달 말일 2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 자금이 풀리잖아요. 네. 어디에 쓰겠습니까? 결국엔 필수 소비재, 식품 내지는 화장품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다 소개해드렸고 아직 우리가 포트 내에 있다시피 토니몰이나 이 활용처가 들어가 있는 다이소의 입점에 있는 기업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크림 관련주까지도 식품주 이야기에다 좀 샜는데 네. 이 종목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원익입니다. 원익이요. 원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이요. 제가 요새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손이랑 얼굴이랑 지금 피부 색깔이 달라요. 많이 탔습니다. 네, 선크림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되다시피 선크림 관련성까지도 아직은 눈여겨보자. 이 소비와 관련된 진작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내지는 이런 화장품과 같은 필수 소비 내지는 이런 경기와 경제와 상관없는 엔터 섹터들은 아직은 좋은 흐름 버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빈과류 관련주들 오늘 계절성까지 붙이면서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과주로 시작해서 음식료주까지 전반적으로 선크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필수 소비재 관련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또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좀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핀테크 업체들 흐름이 좋거든요. 다날부터 코나아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관련주 지금 못 사신 분들은 뭘 잡아야 되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네. 지난 연관성 붙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제일 다 강하고 특히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작, 소비 진작과 함께 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겹쳐서 오늘 16%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다만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결국에 여기서 다른 종목들 말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이강 체제 있죠. 누구? 네이버, 카카오. 네, 그렇죠. 얘네 봐야죠. 네이버로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24만 5천 내지는 25만 원짜리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오늘 한국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투자 목표 가격 상향분이 나왔습니다.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예쁘게 조정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5일 횡보시키면서 5일선 21평선 간격 딱 좁혀놨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정책향에 대한 수혜주들이 눌린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혜로 넘어가는 게 7월 달 말일부터 이제 발생을 할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먼저 경쟁 중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버 업비트와의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모습까지 있는 점까지 따졌었을 때 저는 이제 아마 반등 시도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없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취향 차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네이버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6월 30일에 매수했던 동방입니다.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6.8%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10% 가까이 올라요. 역시 좀 미국과 협상 카드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반응해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향 수혜주들의 흐름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경기 내지는 관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비 진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인 같은 경우에는 KCTC 못 잡으신 분들 따라 잡으시면 됩니다 하고 소개시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KCTC 대비해서 아쉬웠던 상승분 오늘 채워주고 있습니다. 부산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북극 항로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뉴스 팔로우가 다시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7월 달 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390원 고가 찍고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동방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 잡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점 3,800원 넘어갈 가능성 높다는 점. 기술적으로 KCTC가 원래 1등주인데 KCTC가 지금 고가 돌파 시도하려는 구간 들어오다 보니까 2등주가 그 짧은 간격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부산 해수부 이전과 함께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나올 거는 이번 7월 달이 이벤트 달이니까요. 이 이야기 마무리되는 시점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면은 그러면 기대치가 끝나겠죠. 그 전까지 생각하시면서 아직 추가적인 상승분 더 남았다는 점 말씀드리니까요. 홀딩하셔서 추가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동방 꽉 쥐고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먼저 노려봐야 할까요? 앞서가지고 우리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법안 내지는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쪽 두 마리 다 잡으면 좋겠죠. 이 두 가지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럼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고요? 그리고 먹을 거 어디서 삽니까?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가까운 그곳. 현재가 124,5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겠습니까? 편의점 CU? 그렇죠. 여기도 사실 취향 차이긴 해요. CU예요, GS예요. 네. 세븐은 좀 3등이라 빼겠습니다. 네, 딱 두 곳이 있는데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입니다. 점포 기준수로 따진다면은 1등은 GS예요. 근데 GS랑 CU랑 사실 격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BGF 리테일을 가져온 점은 앞서서 필수 소비와 그리고 정부 소비 진작 패키지까지 이 두 가지 수혜를 모두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상법 개정까지.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건데 BGF 리테일 말씀드린 것처럼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21일이요. 21일에 전국민 소비 쿠폰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 소비 쿠폰 발행처,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편의점, 동네 마트 아니면은 지역 시장, 교촌 F&B는 되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다이소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사실 이게 21년도 내지는 코로나 시즌 때도 마찬가지로 민생 지원 자금이 돼서 이렇게 다시 풀리는 형태가 나왔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물론 이 종목 말고도 이마트란 종목도 있겠죠. 이 종목들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그러면은 이 소비 진작 쿠폰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까지 보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률을 봐야 돼요. 상법 개정이 들어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잘하던 기업이 주가가 싸다? 그럼 더 가야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5년 기준 평가 내에서 35% 이상입니다. 36%씩 꾸준하게 챙겨준 기업이고 배당률로 따졌었을 때는 3% 이상, 3%가량의 배당률을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배당 성향도 좋고 네. 거기다가 여기서 정책 수혜까지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세도 상관없고 이럴 타이밍에 부담 없이 접근할 법 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짜주시나요? 당연하죠. 네, BJF 리테일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 정말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바닥권에서 지금 리바운딩 추세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하게 시세 분출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돌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매물대 15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1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저희는 우선 오늘 들어갑니다. 목표가 15만 원까지 열어뒀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취향 차이라고는 하셨는데 GS 리테일은 그럼 지금 현 시점 어때요? 여기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괜찮죠. 네, 저는 배당 성향 봤었을 때는 BGF도 좋고, 그러니까 리테일 그룹주들, 이 CEO 물류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우리가 KCTC도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바닥이에요. 바닥 평가로 지금부터 리바운딩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물론 단기적인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배당 투자를 노리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노리시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묶고 가도 돼, 묶고 더블로 가까지는 아니어도 잊고 살아도 돼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맨날 배당만 퍼주네, 영업이익은 그렇게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 가치가 다시 재고되는 시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평가력이 굉장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 BGF 리테일 편의점 좋아하시는 대로 사셔도 되겠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로 취향차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네카우처럼 취향 따라서 골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BGF 리테일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